코로나 상황 오늘 안 좋습니다. 백신 접종자도 또 감염 후 완치자도 오미크론 변이에 걸릴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선 이미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사이에 5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민정수석이다.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김진국 민정수석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관련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신체커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픽은요. 지배종된 오미크론, 민정수석 잔혹사, 그리고 강경화 자격 없다, 마지막 특사, 심석희 올림픽 갈까입니다. 자, 모든 생물체는 진화의 산물입니다. 인류는 물론이고 작은 세포 하나, 바이러스 하나까지요. 자, 그리고 모든 진화는 자신의 생존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강한 생명력을 가진 돌연변이들이죠. You took the things that mean the most to me. Maybe you should have fought harder for them. There is a new enemy out there, mutants. You'll need a new weapon for this war. I know what I have to do. It's us or them. 네, 영화 속 돌연변이 엑스맨들은 수많은 전투를 겪고 난 뒤에 인류와의 공존이라는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32개의 돌연변이를 보유한 오미크론까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w consistent evidence that Omicron is spreading significantly faster than the Delta variant. And it's more likely that people who have been vaccinated or have recovered from COVID-19 could be infected or reinfected. 델타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전 세계 지배종으로 떠오르면서 지구촌은 더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자, 심지어 감염 후 완치자 역시 오미크론에 다시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자, 오미크론이 델타와 비교해서 덜 위험하다는 것도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축제를 취소하는 것이 남아있는 삶을 취소하는 것보다 낫다면서 연말 모임 취소를 호소했습니다. I will b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day that is primarily to expand our administrative tools to make sure that we can do all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administratively, including buying goods and services. 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공무원들의 추가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중 73%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입니다.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에서 오미크론이 보고됐고요. 첫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추가 접종을 강조하는 대국민 긴급 연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This is not a speech about locking the country down. This is a speech outlining and being direct and clear with the American people about the benefits of being vaccinated, the steps we're going to take to increase access and to increase testing, and the risks posed to unvaccinated individuals. 유럽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하루에 30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추가 접종률이 50%에 달하는데도 하루 확진자 9만 명, 오미크론 감염자만 1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Nobody wanted things to go this way. Omicron has simply exploded so fast that you're seeing the cases go up in London, particularly the cases of hospitalizations. And the answer is to be cautious, but also to get vaccinated. 우리나라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11월 말 국내 첫 오미크론 발생 이후 인천과 서울, 전북 등 9개 시도로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100명대 중반에서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제 하루 49명이 급증하면서 227명, 누적 200명 돌파했습니다. 해외 유입이 약 30%, 국내 감염이 약 70%고요. 가족 중에 2차 발병률은 44.7%,
20%인 델타의 2배가 넘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출현한 게 그 11월이었는데 그때 대부분 해외의 연구기관들에서는 아마 2, 3개월 정도 후에 그 주요 국가들의 우세종이 될 것으로, 우세 변이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시점,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이내 시점에서 우세종이 특히 전라북도가 비상입니다. 먼저 익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과 가족 등 60명이 넘게 확진됐는데 이 중에 최소 20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또 전북 부안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의심 환자가 19명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익산 유치원에서 이동 수업을 한 교사가 부안의 어린이집에서도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역학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현이 성공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비를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 회복에 성공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민정수석 잔혹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마치 보이스피싱 같은 이 문구, 진짜 민정수석의 아들이 쓴 거라면 믿으실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 씨는 최근 한 회사의 금융영업직에 지원했습니다. 입사지원서 성장과정 부문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학창시절 항목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했고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김 수석의 아들 김모 씨는 비슷한 내용의 입사 지원서를 회사 5곳에 제출했습니다. 기재한 학력도 허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너무 취직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해명했고 아버지 김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오늘 아침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민정수석께서 아들 장수 관련해서 개입을 안 하셨다는 것처럼 확실히 확인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의 수용 과정에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직후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 당부 외에 김 수석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김 수석이 오후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록 떠나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길 희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라고 해야 할까요?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은 부실 인사검증, 특별감찰반 논란을 빚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지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한 달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는 조국 사태로 불리면서 현 정부 지지율 하락에 변곡점이 됐죠. 조국 사건, 윤리, 그리고 박원순, 보건노천, 서울, 부산, 시장까지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풀집회 당 이번 정권이 된 시도 저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조원 전 민정수석, 직보다 집을 택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내 강남 다주택 처분을 거부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던 때였습니다. 참고로 청와대에는 민정수석 잔혹사와 더불어 부동산 잔혹사도 존재합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 김의겸 선생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으며 사퇴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논란 끝에 무주택자가 된 노영민 전 비서실장, 마지막으로 자타공인 청렴의 대명사였던 김상조 전 실장까지 말이죠. 이해찬 전 의원이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그랬죠. 김상조가 아랫물입니까? 김조원이 아랫물입니까? 노영민이 아랫물입니까?
자, 이어서 3대 김종호 전 수석,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4대 신현수 전 수석 역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간부 인사 패싱 논란 끝에 2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 김진국 수석까지 이 잔혹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모두 불공정인데요.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진국 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이 있다라는 글을 올려서 감쌌다가 민주당 조웅천 의원으로부터 오지랖이 넓다, 자제하시라는 공개 비판 받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사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5번째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이 임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늘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사 대상자를 논의 중인데요. 일반 형사범과 민생사범, 또 집회시위법 위반 사범 등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사위에서 좀 어떤 얘기를 좀 하셨는지.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 정신건강 뭐 이런 아파 보도도 있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외부 진료 입원 중이신데 거기에 관한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 특사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범계 장관은 최근 건강이 악화된 박근혜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자, 일각에서는 박 씨의 건강 상태에 따라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강경화 자격 없다입니다. 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노동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민주노총이 강 전 장관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ILO에 전달했는데요. 노동 현장과 노사관계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사무총장직에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강경화 전 장관은 지난 15일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을 만나서 선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 민주노총 간부가 양 위원장이 불법 집회 시위 혐의로 구속됐던 것을 언급하면서 용감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죠. 차기 ILO 사무총장 선거는 내년 3월 말에 치러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심석희 올림픽 갈까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2개월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2개월 이상일 경우에 대표팀 최종 엔트리 시한을 맞추지 못해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에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